우리 저번 시간에 분자의 구조를 배우면서 공유전자쌍만 있는 경우랑 이제 공유전자쌍뿐만이 아니라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가 배웠었죠. 그래서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경우는 그 아이들의 반발력이 더 크기 때문에 결합 각도가 이제 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이제 오늘 분자의 구조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단일 결합이 아니라 다중결합, 이중, 삼중결합인 경우는 분자 구조를 어떻게 예측하면 되냐 배울 건데 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 원리는 뭐냐면 그냥 다중결합, 이중결합이건 삼중결합이건 그냥 단일결합처럼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세 가지 물질들이 있죠. 이 물질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때 CO2가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옛날에 루이스 전자점식 해가지고 했었죠. 양쪽으로 이중결합이었고 이렇게 생긴 게 CO2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CO2에서는 이중결합이 두 쌍이 있었지. 그쵸? 그래서 보다시피 이중결합이 이쪽에 한 쌍, 그 다음에 양 두 쌍. 그쵸? 그래서 위처럼 이제 분자 모형을 생각해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탄소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중결합이 있을 때 얘는 어떤 형태일까로 우리가 예상을 해줄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그냥 이중결합도 하나의 전자의 묶음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한 개의 전자묶음, 또 한 개의 전자묶음, 두 개의 전자묶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중심원자 탄소 주변으로 두 개의 전자묶음이 있다. 그럼 두 개의 전자묶음이 반발해서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각도는 몇 도다? 180도다. 그렇죠? 그럼 이거 무슨 형태일까요? 저 직선형이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HCN, 얘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우리 옛날에 했어요. 그래서 탄소랑 질소 사이에 삼중결합이 있고 수소랑 단일결합, 그리고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는 게 이 아이의 루이스 전자점식이었는데, 보면은 이제 질소랑 탄소 사이에 삼중결합이 있는 거지. 그쵸?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중결합이건 삼중결합이건 한 묶음으로 생각해줘라. 그러면 탄소가 중심원자인데 중심원자를 주변에 두고 왼쪽에 있는 묶음과 오른쪽에 있는 전자쌍의 묶음이 서로 반발하고 두 묶음인 거죠. 두 묶음이 반발하면 CO2처럼 역시 180도로 벌어지고 얘도 직선형을 이룬다. 결론은 그거예요. 다중결합도 그냥 단일결합처럼 생각해서 한 묶음의 이제 전자쌍들이라고 고려를 한 후에 분자 구조를 예측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다른 물질, 세 번째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봅시다. 이제 탄소는 거의 중심 원자가 되죠. 저 결합을 4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거기에 이제 수소가 2개 달라붙어 있는 거고. 그쵸? 나머지 전자가 2개가 있는데 그 2개가 누구랑 결합을 한 거예요? 산소랑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6개잖아요. 그쵸? 6개니까 이제 2개의 전자를 더 끌어와야 되는데 탄소랑 두 쌍의 공유 결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리면 탄소랑 산소 사이에 두 쌍의 공유 결합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수소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산소가 갖고 있던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심 원자가 지금 탄소인 거잖아요. 아, 여기 잘못 그렸네. 여기가 탄소여야 되겠죠? 중심 원자가 탄소여야 되는데 그 탄소를 주변으로 어떻게 몇 묶음의 전자쌍이 있어요? 이중결합을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으로 봐주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다 이제 비공유 전자쌍은 없고 공유 전자쌍들의 반발인데 어쨌건 반발력이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같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자 구조를 고려할 때 어떻게 해라? 그냥 묶음으로 생각해줘라. 그럼 탄소 주변에 세 묶음의 전자쌍들이 있다. 그러면 몇 도였어요? 원래는 우리가 세 묶음이면 120도.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우리 했던 애가 누구야? BF3였죠. 그렇죠? 중심 원자 등소를 중심으로 세 쌍의 전자쌍이 있을 경우는 120도를 그리면서 평면 삼각형을 이뤘다. 그럼 얘도 탄소도 주변에 세 묶음의 전자쌍이 있으니까 이제 120도로 볼 수 있지. 그래서 구조를 이제 평면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딱 120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동일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산소랑 탄소랑 수소 사이엔 122도고 약. 그 다음에 수소랑 수소는 116도.
그래서 이쪽에 반발력이 약간 세서 더 벌어지긴 하지만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그냥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평면삼각형에 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숫자를 뭐 120, 116 정확히 외울 필요는 없고 평면삼각형에 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구조를 평면삼각형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각도는 약 120도. 이제 딱 120도는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프린트를 채워보면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프린트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O2 하기 전에 일단 원리를 보면 중심 원자에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알아? 중심 원자에 2중, 3중 전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는 몇 개의 전자쌍으로 취급하라? 한 개의 전자쌍으로 취급해서 분자 구조를 예측하라. 그래서 이제 구조식을 그리면 CO2는 C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중결합이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될 거죠. 결합 각도는 일단 두 묶음의 전자쌍이 반발한다고 생각하시고 180도로 해라 라고 설명을 드렸고 무슨 형? 직선형. 직선형은 평면이에요? 입체예요? 그죠? 평면이죠. 평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HCN 보자. 얘는 구조식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수소랑 탄소는 단일 결합, 탄소랑 질소는 3중 결합이었죠. 그래서 탄소를 중심으로 몇 개의 묶음? 두 묶음의 반발을 생각하라. 그래서 몇 도? 180도. 그래서 얘도 역시 직선형. 그 다음에 평면이죠. 그 다음에 CH2O. 얘는 어떻게 알았어요? 탄소랑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 그 다음에 단일결합이랑 수소들. 그쵸? 그래서 결합각도는 몇 도? 약 120도. 중심원자 탄소를 주변으로 세 묶음의 전자쌍이 반발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구조는 평면, 삼각형. 그리고 얘는 당연히 평면이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무극성 분자랑 극성 분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들아 무극성 분자랑 극성 분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교과서를 보면 모멘트라는 게 있어. 모멘트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는 배우지 않을 거고 이제 어떤 식으로 배우면 되냐면 힘의 평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는 방법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 일단 무극성 분자랑 극성 분자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하도록 해볼게요. 일단 이거를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무극성, 극성하고 배웠던 게 뭐 있었어요? 무극성, 공유결합. 그쵸? 그 다음에 극성, 공유결합 배운 적 있죠? 그래서 뒤에가 우리가 그때 배웠던 거는 공유결합이었어. 공유결합. 그쵸? 근데 오늘은 뭐예요? 무극성, 분자, 그 다음에 극성, 분자. 그래서 뒤에 단어가 뭐예요? 공유결합이 아니고 분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일단 무극성 공유결합은 쉬웠죠. 뭐였어요? 그냥 같은 원소끼리 결합해 줬냐 가지고만 판단하면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극성 공유결합은 그냥 다른 원소끼리 무조건 결합해 있으면 다 극성 공유결합이었어요. 됐죠? 그러면 무극성 분자랑 극성 분자 뒤에가 분자가 붙은 경우는 뭐냐? 얘는 실제로 이 분자가 전기적 성질에 뛰냐, 그러니까 전기에 반응을 하냐, 반응을 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이제 구분해 주는데 일단 무극성 공유결합인 애들 봅시다.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소들끼리 결합을 했죠. 그래서 전자가 그 두 원소 사이에 중앙에 위치를 해요. 전자의 치우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얘네들은 다 전기적 성질에 반응하지 않아요.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극성 공유결합은 다 무극성 분자가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실제로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성 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애들 우리 BF3도 배웠죠. 붕소랑 플루오린이 결합하니까는 극성 공유결합이잖아요. 그쵸? 근데 또 뭐 BF2도 배웠죠. 베릴륨이랑 플루오린 결합하니까 얘도 극성 공유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선생님이 지금 4가지 물질을 적었죠. 이 4가지 물질이 다 극성 분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일단 H2 같은 경우는 극성 분자 맞아요. 극성 분자. 근데 그 뒤에 있는 3가지 물질들 CH4, BF3, BF2 얘네들은 다 무극성 분자예요. 그럼 도대체 뭘로 나누냐?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은 무극성 분자로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고 어떤 애들은 극성 분자로 전기적 성질을 띠냐? 선생님 뭘로 구분해요?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힘의 평형으로 구분해줘라 그랬죠. 힘의 평형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그렇죠? 그러면 먼저 무극성 분자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무극성 분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분자들이 무극성 분자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 그림은 누구겠어요? H2를 의미를 해요. 일단 H2 같은 무극성 공유결합, 다시 말하면 같은 원소끼리 결합하는 분자들은 전자의 치우침이 아예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뭐 H2, N2, O2처럼. 그 다음 이제 이 두 번째 그림은 어디서 많이 봤죠? 누구예요? CO2예요. 그럼 CO2는 이렇게 우리가 구조식을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탄소랑 산소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 값이 크냐면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보면은 탄소는 여기 있고 산소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고 산소는 6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탄소는 14족, 산소는 16족인데 우리가 주기율표는 5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고 전기음성도 값도 커지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이제 탄소랑 산소 중에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산소가 더 큰 거죠. 그럼 전자가 어디로 치우칠까요? 산소 쪽으로 치우치겠죠. 이렇게 치우칠 거란 말이에요. 이해는 되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형을 적용해 주냐? 중심 원자를 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전자의 치우침을 공에다가 줄을 매서 잡아 당기는 걸로 비유를 하면 공을 가운데 두고요. 지금 이쪽으로 그 공을 잡아 당기고 반대쪽으로 공을 잡아 당기는데 그 힘의 크기가 어떻겠어? 탄소랑 산소 왼쪽도 탄소랑 산소 사이고 오른쪽도 탄소랑 산소 사이죠. 그러니까 그 치우치는 정도가 똑같을 거란 말이죠. 같아요. 그럼 공을 가운데다 두고 180도 각도에서 똑같은 힘으로 그 공을 끌어당겨요. 그 공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이런 느낌의 아이들은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무극성 분자예요. 또 해볼까요? 이제 BF3예요. BF3 어떻게 생겼어요? 평면 삼각형으로 우리 생겼었죠. 그렇죠? 각도가 120도인. 그럼 이제 붕소랑 플루오린 중에 누구가 전기음성도 값이 클까요? 그렇죠. 플루오린이 전기음성도 값이 4.0으로 가장 컸죠. 그럼 어디로 치우치겠어요? 플루오린으로 치우칠 거란 말이에요. 전자가. 그럼 이렇게 전자가 치우칠 건데 어떻게 했어? 치우치는 정도가 다 붕소랑 플루오린 사이의 치우침이기 때문에 다 동일할 거란 말이죠. 힘의 크기가. 그럼 120도 각도에서 똑같은 힘의 크기로 끌어당겨요. 공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변에서 끌어당기면 그 공은 움직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역시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극성 분자 CH4 무슨 형태? 정사면체다. 그렇죠? 몇 도? 109.5도다. 됐나요? 그럼 이제 탄소랑 수소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 값이 클까요? 수소는 이쪽에 있고 탄소는 이쪽에 있죠. 탄소가 더 클 거예요. 그럼 이제 전자가 어디로 치우칠 거다? 탄소 쪽으로 치우칠 거다. 그럼 여러분들 공을 가운데다가 두고요. 109.5도 사방에서 같은 힘으로 공을 안쪽으로 밀어요. 공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평형을 이룬다? 이런 경우가 다 무극성 분자. 다시 말하면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애들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분자 자체의 생김새가 대칭적이어서 치우치더라 하더라도 대칭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극성 공유결합을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다른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게 대칭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고 그로 인해서 무극성 분자가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극성 분자를 알아볼 텐데 무극성 분자랑 비교를 하면
무극성 분자는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분자였잖아요. 그래서 극성 분자는 전기적 성질을 띠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극성 분자가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이유는 분자 자체가 대칭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치우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대칭적으로 치우치면서 평형의 느낌이 여러분들이 다가왔잖아요. 그쵸? 근데 극성 분자는 분자의 생김새 자체가 대칭적이지 않고요. 치우칠 때도 평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으로 확 전자들이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치우친 쪽으로 약간 마이너스를 띄고 그다음 반대쪽으로 약간 플러스를 띄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얘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제 이 그림을 보면 HF라고 해봅시다. 됐죠? 그럼 이제 이원자 분자잖아요. 두 가지의 원소로, 그 두 가지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 같은 경우 얘는 지금 극성 공유결합이죠. 다른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원자 분자 중에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아이들, 그쵸? 얘네들은 무조건 다 극성 분자예요. 왜냐면 이원자 분자 중에 둘이 서로 원자가 달라, 원소의 종류가 달라. 그러면 둘 사이에 전기음성도값 차이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무조건 전기음성도값이 큰 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죠. 만약에 HF 같은 경우 누가 전기음성도값이 커요? H는 2.1이었고 F는 8.0이었죠. 그래서 누가 전자를 더 세게 끌어당기냐면 F가 세게 끌어당기죠. 그쵸? 그럼 전자가 어디로 가겠어요? F 쪽으로 치우치겠죠. 그쵸? 그래서 플로린 쪽으로 약간 마이너스를 띄게 되고 수소 쪽으로는 약간 플러스를 띄게 돼요. 그래서 이게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표시를 할 때. 델타는 약간 D, 그런 알파벳 D의 느낌이겠지.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얘 NH3 해보자. NH3 우리 분자 구조 뭐였죠? 삼각불형이었죠. 그렇죠. 107도에. 그럼 N과 H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 값이 클까요? N이 크죠. 그럼 전자가 어디로 치우쳐요? N 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럼 전자가 다 N 쪽으로 치우쳐 보니까 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올라가겠죠. 공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 N 쪽은 마이너스, H 쪽은 플러스. 그다음 마지막으로 물. H2O. 물은 무슨 구조였어요? 구분형이었죠. 104.5도. 그럼 O랑 H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 값이 크다? O가 크다.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친다. 그렇죠? 그리고 N도 마찬가지고 O도 마찬가지고 얘네는 비공유 전자쌍까지 가고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이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렇지? 그래서 산소 쪽으로 약간 마이너스를 띄고 수소 쪽으로 약간 플러스를 띄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생겨서 치우침이 일어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극성 분자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게 교과서에서 모멘트라고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모멘트는 막 벡터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무극성 분자를 모멘트 값을 0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극성 분자는 모멘트 값이 0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프린트를 채워봅시다. 프린트를 채워봅시다. 분자의 극성. 먼저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 분자 내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서 부분적인 전하를 갖지 않는 분자. 그렇죠? 그러면 이원자 분자 중에 어떤 이원자 분자들이 무극성 분자일까? 그렇죠? 같은 원소로 두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 두 개의 원자가 같은 원소라면 치우침이 없겠죠. 정중앙에 위치하면서. 그래서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 다원자 분자. 원자의 개수가 여러 개예요. 그렇죠? 여러 개인 경우는 어떨 때 무극성 분자가 되냐면 대칭 구조일 때. 그렇죠? 됐나요? 저 밑에 건 다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한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수소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얘는 어때요? 정중앙에 전자들이 위치를 하기 때문에 치우침이 없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CO2는 이렇게 되죠. 그럼 CO2 같은 경우는 전자가 어디로 치우쳐요? 그쵸? 전자가 산소 쪽으로 치우치기는 하는데 치우치는 정도가 동일하지. 그쵸? 그래서 공이 움직이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평형을 이룰 거고 BF3 같은 경우는 평면 삼각형이었죠. 그쵸? B랑 F 중에 F가 전기음성도 값이 컸는데 치우침이 다 동일하다. 그래서 120도 각도에서 공을 똑같은 힘으로 끌어당기면
평형을 이룬다. 그 다음에 CH4는 정사면체였죠. 다 109.5도였는데 C랑 H 중에 C가 전기음성도 값이 크니까 C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더라 하더라도 공을 109.5도에서 4면에서 똑같은 각도로 떨어져서 그 공을 누르면 그 공은 움직이지 않는다. 됐죠? 그래서 모극성 분자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이제 극성 분자를 봅시다. 극성 분자는 비대칭 구조일 때 극성 분자가 되면서 전기적 성질을 띠는 거죠. 그래서 분자 내에 전하의 분포가 고르지 않아서 부분적인 몰을 갖는 분자, 전하를 갖게 되는 약간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처럼.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이번에 이원자 분자인데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다른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둘 중 한 원소로 무조건 치우치게 되죠. 그렇죠? 전기음성도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비대칭 구조의 다원자 분자들이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죠. 그래서 H랑 Cl 누가 전기음성도 값이 클까요? 그쵸? CL이 커요. 그래서 공이 CL 쪽으로 굴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CL 쪽이 약간 마이너스, H 쪽이 약간 플러스를 띠게 돼요. 그 다음에 NH3 삼각불형이었죠. 이렇게 생겼죠. 누가 전기음성도 값이 크다? N이 크다. 공 어디로 굴러간다? N 쪽으로 굴러간다. N 쪽이 마이너스, H 쪽이 다 플러스. 됐죠? 그 다음에 H2O 구분형이었죠. 그쵸? 전기음성도 값이 어디가 크다? 산소가 크다. 전자가 산소 쪽으로 치우친다. 공 굴러간다. 여기 약간 마이너스, 여기 약간 플러스. 됐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CH3Cl. 얘는 일단 분자 구조부터 알아봐야겠네. 그쵸? 처음 보는 분자잖아요. 그쵸? 물론 이미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럼 CH3Cl 누가 중심 원자일까요? 그치요? 탄소가 있으면 거의 탄소가 중심 원자예요. 탄소가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수소가 3개나 있잖아. 그쵸? 그럼 수소가 3개 가서 달라붙으면 될 거고 마지막으로 Cl은 혹시 몇 쪽 원소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제 너무 자주 나와서 그쵸? 17쪽 원소죠. 그럼 원자가 전자수 7개지. 7개는 결합 몇 개만 하면 돼? 하나만 하면 되죠.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라붙겠죠. 그쵸? 그럼 누구랑 구조가 비슷할까? 중심 원자가 누구예요? 탄소고 결합이 몇 개예요? 4개의 공유 전자쌍이잖아요. 우리가 했던 누구랑 비슷할까요? 그쵸? CH4랑 비슷하게 생겼겠죠. 그쵸? 근데 이제 CH4는 4개가 다 수소인데 이제 CH3Cl은 그 4개의 수소가 Cl로 이제 바뀌어서 결합되어 있는 경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무슨 형태를 이룰까? 그쵸? 정사면체 형태를 이루겠죠? 그쵸? 그래서 C가 가운데 있고 그래서 H가 3개 달라붙어 있고 Cl 이렇게 돼 있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전자의 치우침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H랑 C 중에는 누가 전기음성도 값이 컸어요? C가 컸죠. 그럼 이렇게 일단 치우칠 거고 C는 전기음성도 값이 얼마냐면 2.5예요. 그 다음에 Cl은 3.0이에요. 누가 커요? Cl이 크죠? 그럼 전자가 어디로 가겠어요? 위로 가겠죠. 그럼 공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Cl 쪽이 약간 마이너스를 띄고 H 쪽이 플러스를 띄는 상황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